저희가 준비한 2위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얘기인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국감을 두고 국민의힘에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의 답변 태도를 두고는 여전히 뒷말이 많은데요.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강윤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당이지만 그 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도 참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걱정을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소위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굉장한 장기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침해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맥락을 다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길게 영상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의 국감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압수수색 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입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제가 제 질문에 임명을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임명 안 제권을 하셨어요?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원 전 지사 부인의 인터뷰 TV 매일신문 영상을 저희가 제공받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에 대한 하이드라기보다 소시오 장애 경향을 보인다. 좀 더 쉽게 좀 풀어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흉악범이나 이건 배륜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분석할 때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반사회적인 어떤 이 성격을 보이는 것이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죄의식이 없다든지 본인이 거짓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죄의식을 못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저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윤영 씨가 이 정신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본인이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벨이 뭐 폭탄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카에다가 뭐 했다라든지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보면 그럴싸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이게 접합점이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비껴나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토론하면 이재명 후보를 뭐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본인의 전문가적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단지 보여주는 것만 예를 들어 전문의라는 정도 되면 직접 이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거는 또 이 개인의 어떤 질환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죠. 특히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될 뿐인데 대통령이 될 뿐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이거는 철저하게 그 전문의만이 또 이게 또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쉽게 일반론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 그렇죠. 이재명 지사님. 김은식 교수님. 뭐 그럼에도 이 부분을 들고 일각에서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인신공격성이라고 있더라도 그 특징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어떤 그 성정, 그다음에 이제 성격 이런 것들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게 다르시겠습니다만
아까 국감장에서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보통의 어떤 그 사람과는 좀 다른 굉장히 강인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좀 그런 차가운 면이 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는 다르지만 원희룡 후보의 부인께서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 진단을 내린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때 인신공격성의 이 단어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저 부분은 좀 그 부인께서 좀 사과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까 비호감도 높은 뭐 3명의 후보 다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성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스스로 왜 그런 평가와 그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이제 성장 과정 또는 가정 환경 이런 것들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사로서 성공해서 정치인으로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각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태도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좀 포용력과 품이 있는 넓은 어떤 그 인자함을 가진 그런 식의 지도자보다는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는 약간의 좀 불도저식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식의 우려는 한쪽에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부인의 저 평가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 쪽의 입장도 나왔는데 우원식 의원은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너무 무례하다. 상식적인 인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고 황교익 씨는 원씨 집안이 대체로 이런가 걱정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원식 의원은 이제 전 선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예. 그런 입장을 내셨고 황교익 씨야 뭐 관련 없는데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뭐 좀 점잖은 논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 의사의 직업 윤리가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정도의 논평이 나왔는데 저는 이 원희룡 지사의 후보의 부인이 정말 이 환자를 상대하고 마음을 보듬어 준다는 정신과 의사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6만 명의 국민들이 뽑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이분을 인상 비평하듯이 그냥 겉모습을 보고 그걸 아주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이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고요. 저는 그 얘기한 거를 좀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 지사와 원희룡 그 남편 후보를 비교하면서 둘 다 가난했다. 한데 원 지사는 따뜻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와가지고 다르다. 참 저는 이거 대단히 그 이 지사 부모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아니면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 그 부모나 그 조부모 입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고요. 본인 정신 감정을 먼저 받아봤다는 생각이 들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참 옛날 얘기지만 예. 저도 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원희룡 후보가 예전에 그 검사가 되기 직전에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 노상 방뇨를 하다가 주민이 말리니까 예. 주민을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하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파출소 기물을 다 부셨습니다. 예. 이런 남편의 성격에 대해서 성정에 대해서는 그럼 부인은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 사실관계를 뭐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원하는 건 이 주제에 맞게 이 울타리 안에서만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네. 질문 드린 겁니다. 어제 남편인 원희룡 전 지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고요.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간 연가를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겠죠. 최소한 복심. 완전 복심. 대화 내용은 몰라요. 네. 네, 전화하는 걸 봤다는 것뿐이고 대신 이재명 지사가 어저께 실수한 것 또 하나의 실수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의 생사를 대통령이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막을지 열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유서 쓰고 누워서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 천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예, 어제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이었고
저 가면을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저 마술에 현혹되는 걸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이걸 사명감으로 느낀다. 오늘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또 원전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윤기찬 대변인, 이 말을 보면 어쨌든 부인까지 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도 쓰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여기 앞서 계신 분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선거 전략으로서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대방 그 1위 후보와 지금 이제 후보로 선출됐지만 1위 후보와 맞대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대장동 의혹을 갖고 있는 파괴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장동 의혹은 사실은 단순히 그 민간 업체가 큰 수익을 얻어가는 걸 떠나서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근데 그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께 자세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그때그때 그 테마마다 설명할 때는 그것들을 뭐 정당에서 밝혀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원 지사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전후 과정이나 이전에 했던 말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좀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체계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서 내다 보니까 아마 본인께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타강사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상당히 국민께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고, 그래서 본인이 전략상으로도 좋고 국민께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전 지사의 부인 발언과 원 전 지사의 얘기까지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